주머니에 8만 원 없었던 시절에 그냥 남들은 미쳤다 인간 자체의 스토리에 대한 제가 100평대짜리 카페를 키워드로 1등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정도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열일 중이신 대표님, 전화를 끊으면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많이 바쁘시죠? 아, 바빠요. 왜요? 아, 지금 어디에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현장 갔다가 다시 회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회사 가기 전에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갑자기. 네, 저 일단. 스몰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 그럼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네. 이게 뭐 사실 제가 인테리어 하기 전에 플랫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정말 유명한 업체들랑 그래도 같이 기사가 됐고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투자를 받아야 된다. 실제 투자 제안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패스를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헬스업 인증이 된 공장이 있어야 되고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현금으로 한 8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8만 원 없었던 시절에 그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투자밖에 답이 없는데 나는 남의 돈 이렇게 해서 하고 싶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내가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매번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현대제철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제철 건물이 엄청 크고 멋있어. 아, 저 정도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무식하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제철 정도로 이렇게 큰 회사가 되려면 정말 제철 회사를 만들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제철 회사를 내가 할 방법이 없죠. 아니면은 쿠팡 같은 그런 플랫폼 회사 근데 쿠팡 같은 큰 회사를 하려면 일단은 어플이 있어야 되니까 개발자가 5-6명이 적어도 1년을 운영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죠. 근데 건설사가 좀 있는 거야, 대기업에. 그래서 건물 짓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고객님한테 돈을 받고 그 돈 갖다가 공사를 하고 관장님들 이제 관계자분들 다 지급을 해드리고 남은 걸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있겠다. 근데 내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날 노가다라고 쳐봤어요. 노가다 구인 뭐 이런 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찾았는데 마침 딱 그날 여러 공지글 중에 제가 한 곳에 전화를 했고 내일 와봐라 해갖고 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말 노가다 현장에 청소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태리에 들어온 계기가 되었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화로 넘어갈게요. 종종 있어요. 일단 인테리어 업체라고 생각 드는 이름보다는 가구 업체로 좀 생각이 드는 네이밍인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인테리어를 제가 공부를 해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과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곳으로 막 가야 돼. 근데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좀 줄이고 싶었고 그 과정을 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면 굳이 고객의 입장에서 이 귀찮은 과정을 모두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결국에는 고객님은 그냥 한 업체만 만나서 한 테이블 위에서 상담만 하면 알아서 그냥 진행하게끔 하는 걸 저는 원해요. 몇 차례 미팅은 필요한 건 맞는데 제가 원하는 취지는 작은 책상 안에서 스몰 테이블 업체와의 회의만으로 모든 인테리어의 전 과정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업체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스몰 테이블이라는 네이밍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과정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한 번의 미팅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 번에 필요한데 그래도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저희 업체가 그럼 1년의 과정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이엔드 인테리어 업체 하면 대표님들이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대표님은 편한 옷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아직도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딜레마가 맞긴 해요. 사실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저는 일단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하이엔드 컨셉의 업체를 운영을 하려면 대표 자체가 브랜딩이 돼야 돼요. 특히 하이엔드 브랜딩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사람 자체가 고급스러워 보여야 되고 실제가 고급스러우지 않더라도 유튜브라든가 컨텐츠에서는 고급스러운 면을 내포하고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현장에서나 뭐 이런 설명할 때나 굉장히 의상에 대해 좀 프리한 스타일인데요. 이 부분은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100% 벗어나진 못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모든 현장을 제가 직접 다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뭐 현장에 한두 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컨셉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처리를 같이 일하시는 분들 대리님하고 가끔은 제가 혼자 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요. 진짜 현장 가서 다른 거를 막 크게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 고객님 미팅이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건 당연히 같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제가 그런 폐기물 처리를 아직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 관장님들의 업무 스타일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확인한다? 이러면은 감시자의 역할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폐기물 처리한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전체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시하거나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관리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실제로 하고 있어서 매번 이렇게 현장 갈 때 차려입고 간다거나 하이엔드, 패션 스타일 이렇게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앞으로도 똑같아요. 아무리 제가 잘 되고 화려해진다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식을 갖춰야 될 땐 갖추겠지만 프리한 복장을 아직은 현장에서 입고 있다.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고객님이 있을까요? 솔직히 다 기억 남아요. 많이 남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를 꽂자고 하면 개인적인 제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든 카페죠. 사실상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클라이언트가 제 자신이에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제가 100평대짜리 카페를 임대까지 해갖고 공사를 7개월 동안 셀프로 했어요. 그냥 남들은 미쳤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뭐 공사를 하냐, 거기다 돈을 왜 쓰냐, 너가 안정적인 엄청난 뭐 자산가도 아니고 그걸 왜 하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묵묵히 끝까지 다 했고 실제 오픈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하게도 네이버 플레이스 저희 동네에서 카페 키워드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는 아마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 중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지 않았나. 물론 그만큼 최고로 힘들었어요. 돈을 다 빌려갖고 대출까지 하고 사금융권까지 가고, 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 다 하고 새벽에 끝나고 와갖고 잔업 같은 거 하고 반장님들이랑 돈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셀프로 거의 다 했고, 그 1년의 과정들이 정말 저한테는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가장 보람찬 그런 현장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도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굳이 너무 현장에 대한 얘기만 하기보다는 우리의 사람됨, 인간 자체의 스토리에 대한 내용도 좀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은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업체는 없어요. 다 지금 잘 나가는 하이엔드의 유명한 업체 대표님들도 작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 나서 채워갔던 거지 다 채운 상태로 채운 게 아니니까 우리도 아직 부족한 거 인정하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업체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또 누가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기업 회장님이든 아이든 누구 앞에서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스몰테이블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영상에 임하겠고,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